뭐라고 했었는데요.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 아, 정말 계약금 날리는 경우가 20대 30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덥석 계약하고 가서 알아보지 마시고, 사야 될 부동산이 있다면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계약금을 걸라는 겁니다. 20대에 월 300 이상씩 받는 사람들 절대 그 돈 안 씁니다. 300이 400대고 400이 500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매당 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대출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제가 진행을 하고 여기 박태환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말 이 강의 시작에 앞서서 네. 대출이 왜 필요한지부터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아, 대출을 왜 해야 될까요? 옛날부터 하던 말들 많잖아요. 3천만 땡겨줘. 내가 할 게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부동산 사겠죠. 대출의 시작은 사실 부모 돈부터 삥 뜯는 거였었어요. 그런가요? 네. 대출을 해서 명품을 사던 사람들은 지금쯤 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는 이런 붐이 일었었잖아요. 한때 잠깐. 아, 그쵸. 사실은 뭐 국가가 영끌해서라도 부동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렇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왜 돈 번 사람도 있고, 사실은 돈 번 사람이 5이면 지금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이 한 5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대출을 떠안고 갚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쓰면 투자에 성공이 되고, 대출 잘못 쓰면 진짜 그냥 인생 시간을 까먹는 거니까 굉장한 큰 손해지요. 이게 그 이자가 들어오는 시간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지출 나가는 시간은 바로바로 다가옵니다. 아, 돈 받을 날은 안 다가오는데, 맞아요. 예, 원래 그래요. 한 달 한 달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 그쵸. 막, 시청자 댓글들이 들어와요. 옛날에 너무 그 뭐죠? 그 저기 통장에 봉급이 잠깐 있다만 간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었는데요.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 아,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 현재 현실입니다. 담보대출을 과하게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 거의 그냥 노예예요. 내 집에서 살고 있지만 네. 돈을 벌어다가 이자 갚느냐고 세월 다 가고, 근데 그나마 버티는 게 뭐냐? 아, 좀 가격이 올랐거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돈만 가지고 한 2억 가지고는 아파트 못 샀을 거야. 못 사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한 3, 4억 땡겨가지고 겨우 하나 아파트 장만했어. 기분 너무 좋은데 월급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내 돈만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그쵸. 결국 은행 돈을 땡겨서, 그러면은 이게 이 부동산을 대출을 일으키고 사면은 은행이 부동산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건가요? 대출이 나가게 되면. 은행은 대출만 해주고 이자만 받는 원래 그 업종 자체가요, 이자 받는 거 외에 아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금융이. 왜냐면 금융이 돈 못 받아가지고 부동산 뺏고 이런 공산국가가 돼버리면 아마 모든 부동산이 거의 다 아마 금융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일만 해요. 근데 터무니없이 부동산 가격이 막 뛰니까 국가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제를 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 조금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왠지 있어 보이는 단어들 나와. 있어 보이는 아, 있어 보.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있어 좋아하죠. 보이는 거. 예. 있어 보이는 좀 어려워도 있어 보이는 거. 따라만 가면 되는 건가요? 아, 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따라만 영상은 가면 제가 하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는 단어 몇 가지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뭔지, 일단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지만 왜 돈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돈 벌자고 영상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어려워도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LTV라는 게 있고요, DTI라는 게 있어요. 그 뜻을 물어보지 마. 뜻은 물어보지 마. 어려워. 예, 그냥 있어요. 그리고 어렵네요. 신 DTI라는 게 있고, 신 DTI. 아, 예. 그리고 DSR이라는 마치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비디오 이거 벌써 나는 또 거 같은 거. 어렵잖아. 근데 이거를 제가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짜요? 아, 어떻게 예. 보세요? LTV는요, 영어 약자는 잘 모르겠고, 예. 주택 담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면 이 주택이 은행에서 얼마만큼 담보로 잡아줄 수 있냐. 그러니까 얼마 땡겨줄 수 있어, 은행. 야, 나 5억짜리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너 얼마 땡겨줄 수 있어? 아, 너 요즘에 LTV라는 게 주택담보비율이라는 게 국가가 정해줬어. 아, 그래서 얼마 땡겨줄 수 있는데 40%밖에 못 땡겨. 옛날에는 그냥 8, 90%까지 해줬어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 그랬더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왜? 좀만 삐끗하면 경매 날라가고, 좀만 삐끗하면 사람도 울어제끼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담보대출 이만큼만 해.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래서 LTV라는 거로 주택담보비율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택담보비율은 6글자고 LTV는 3자야, 3자. 저 벌써부터 어려운데 어떡하죠? 아, 그럼 다시 한번. 자, TV에 TV. TV. 네. 오케이. 그 아까 말씀하신 시켰네요. 것처럼 네. 롱 TV로 갑시다. 롱 TV. 네, 그게 LTV, 그게 주택담보비율이에요. 네. 쉽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TV를 사는데 그냥 은행에서 이 롱 TV를 사는데 40%까지 1,000만 원짜리 TV를 40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빌려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식은 그래요. 네. 근데 이 공식은 대출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아, 또 거기 제한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주택은 사고 싶어. 내가 아버지한테 돈은 땡겼어. 아빠, 나 3억만 땡겨줘. 그래서 은행에서 2억만 받으면 될 것 같아. 당연히 될 줄 알고 갔더니 별걸 다 물어봐. 야, 뭐 하는 사람이고 얼마 벌고 막.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대출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아시죠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돼. 알바하시는 분도 죄송하지만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용직들은. 그래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소득 증빙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되고 그게 이제 증빙 자료에 의해서 40%까지는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 방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방공제라는 단어는 이렇게 좀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방 숫자만큼 대출을 금액을 뺍니다. 근데 이걸 방공제라고 하는데 왜 빼냐면요. 이 주택이라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또 법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주택을 보호하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주택법률 보호가. 근데 주택을 사는데 누구를 보호해 주느냐?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을요? 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은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임차인이 보호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방을 공제하는 거예요. 왜? 임차인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임차인들이 내가 돈을 못 받을 일이 생길 때 나라가 정해준 기본적인 돈은 받아요. 그러니까 지역하고 뭐 연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표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보증금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받는 돈이 있어요.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평이네요. 깨평이요. 다 잃었는데 주는 깨평이잖아요. 다 잃진 않았어. 다 잃진 않았어. 예,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보험이라고도 합시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임차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보험제도 같은 걸 만들어놨죠. 근데 그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사 물어보시니까 단어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돈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역하고 하여튼 연도별로 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딜 딱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딱 보면 아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서 얼마는 받는다 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가서 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그 보증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한테 무조건 돈을 빼줘야 되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 돈이 무조건 빠져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무조건 받아가는 돈은 은행이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 구매해서 그 돈을 깝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에게 3억 원 땡겼어. 그러니까 2억을 갖다가 대출을 땡겨준 데서 갔더니 은행에 막 공제라는 걸 막 엄청 하는 거예요. 방공제를. 그러니까 제가 방 하나 있는 거 싫어가지고 적어도 방 3개 있는 걸 갖다니 방 3개별 다 빼네? 봤더니 뭐 기본적으로 빠져나간 돈이 엄청 커가지고 나한테 2억이 아니고 1억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진 돈은 5천밖에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그렇죠. 아주 신중히 사야 그래가지고 돼요. 그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정말 계약금 날리는 경우가 20대, 30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출해서 LTV, DTI 뭐 이런 거 DSR 몰라도 돼. 근데 방공제 무조건 알아야 돼. 방공제는 알아야 된다. 예, 슈퍼에서 안 팔아. 예? 슈퍼에서 안 파는 거예요. 방공제. 예? 약국에서도 안 팔아. 은행에 가면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야, 내가 너한테 대출 얼마 땡겨줄게. 대신 방이 몇 개인데 방 개수별로 뺍니다, 여러분들. 큰 집에 보면 방 여러 개인데 있잖아요. 아, 저긴 대출 진짜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야, 저긴 진짜 대출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왜? 저기 롯데타워 시그니엘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은 방이 막 10몇 개씩 되던데. 네. 방 대출이 안 나오나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요. 은행에서 제발 대출 좀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네, 걔네는 은행 그 부잣집에 보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출 좀 써달라고 은행에서 명함 꽂아 놓잖아요. 여러분들 대출 안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부동산 취득할 때
대출 안 쓰면 좋죠. 대출 여러분들 땡겨 쓰는 거 안 좋아 사실은요. 근데 요즘 같은 때 가격이 너무 펑펑펑펑 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다. 대출 땡겨가지고 부동산을 사도 지금은 은행의 비율 때문에 뭐 크게 부도날 일은 실상 없다,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주택 담보 비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LTV입니다. 주택 담보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도 났었을 경우에 은행이나 소유자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선안에서 자, 부도 처리하지 않고 서로 다 사이좋게 나눠가질 수 있을 정도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 그죠? LTV. 너무 있어 보이는데. 야, 오늘 영상 사실 이거 LTV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뭐 저게 LGTV인가 봐. LG TV 아주 좋죠. LG TV. 이게 LG, 원래 TV는 LG지. 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게 방공제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TI. 디테일한 거예요. 야, 조금 어려워. 근데 저 단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단어를 끊어서 보시면 총 부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모든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부채. 근데 이거를 상환할 때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같이 상환하고 하잖아요. 이걸 비율로 내가 소득 있는 거 안에서 기준을 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어렵네. 제가 지금 머리에 막 쥐질 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요. 일단 40. 우리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일단 40%로 생각해 봅시다. 50% 좀 올려주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초 풀어준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안 풀렸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요. 그래서 봤더니 연소득을 5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 40%면 2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은 책정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야, 너가 대출에 대해서 DTI가, LTV가 주택담보가 3억까지 나와. 하지만 너 부채 비율 보니까 네 소득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2억이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총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교수님 그런 거 어떻게 다 계산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은행 가서 물어. 이런 거는 사실 전문성이 있어서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영상 왜 찍고 있냐? 있어 보이잖아. 조금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총 부채 상환 비율. 자, 적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적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지식인이야. 오늘부터 지식인 1일 해. 끝났다. 저 LTV만 알고 있어도 지식인 되나요? 아, 그쵸. LGTV는 알고 있으면 지식인 되는 거고. 예. 저 DTI는 디테일한 거. 디테일, 조금 더 디테일해. 그랬더니 요 총소득하고 신 DTI라는 제도가 또 생겼어. 여러분들 그냥 저거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DTI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 있는 사람하고 주택 다주택자 있는 사람하고 같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같으면 안 되나요?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좋은데 네. 그러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게 2018년도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주택이 막 뜨고 여러 사람 한 사람이요 은행 담보 땡겨가지고 100채 200채씩 부동산 막 땡기니까 그거 막으려고 다주택자 소유자에게 이 총 부채 상환 비율을 합산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 하나에서 2천 땡기고 여기서 2천 땡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 2천으로 요거 사고 전세 2천으로 요거 사고 막 이렇게 부동산을 막 도미노식으로 막 다 사놨는데 거기서 이쪽 저쪽 은행이 대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 하나당 계산을 했어야 되는 이 비율이 합산해버린 거야. 그럼 이 합산해보니까 총 대출 금액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일단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대출 받았는데 100개야. 그러면 얼마예요? 100개면. 계산 어렵네. 100개면 10억. 10억인가요? 어렵네요. 똑똑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10억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10억 대출 안 나오는 거예요. 2억밖에 안 돼. 능력 따라서 대출해주겠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부동산만 있고 그냥 백수야.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거기도 또 뭐가 포함된다? 방공제. 저 방공제 고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앞으로 나는 원룸에 살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원룸은 아니잖아. 돈이 기왕 있으면 1.5룸 가자. 1.5를. 1.5룸. 1.5룸 이상 가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방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옷방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단어도 좀 비슷해요. 좀 전에 DTI하고 좀 비슷해요. 보면 총 부채 상환 비율하고 이거는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주택과 관련된 담보대출만 합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받은 대출을 다 합산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는 부동산만 합산하는 거였고 지금 이거는 나머지 신용대출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카드론 아시죠, 여러분들? 카드론까지 해서 부채라는 부채는 온통 다 합산돼. 그래서 좀 강해졌죠, 좀. 예. 많이 강한데요. 네. 돈 저기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라고 하는 데는 언제 그 말이야. 딱 영끌해가지고 다 사다 놨더니 갑자기 뭐 DSR 같은 거 막 적용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외우기는 좀 어렵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냐? 이걸 세 개를 다 합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TV, DTI, DSR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대출도 받았고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도 받았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도 쓰고 있어. 그럼 자, 대출이 근데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된다. 그 은행에서요.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거 다 확인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오늘 영상 이거 왜 찍고 있냐면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덥석 계약하고 가서 알아보지 마시고 사야 될 부동산이 있다면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계약금을 걸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아유 사장님 요거 지금 계약 안 하면 없어 내일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가계약금이라고 돈 확 던져줘요. 가계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식으로 10%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가계약이라고 1억짜리인데 100만 원만 보내래.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보내놓고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돈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돈 못 돌려받아요. 사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그런 거 있어. 그 돈 주면 되잖아. 그 돈 100만 원 코 묻은 돈 그거 안 줘가지고 부자 됐냐고요. 예? 가계약금 같은 거 일반적으로 좀 돌려줍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단을 받아라. 누구한테? 우리가 아니고 경매당이 아니고 은행 가시라 이거죠. 은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전문가에. 예, 주거래 은행. 본인이 제일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 가시는 게 일단은 좋다. 그러면 이게 왜 머리 아프냐면요. 국가가 자꾸 너무 많은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그 똑똑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대출에 대해서도 좀 깨어있고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지역구를 많이 나눴어요. 투기지역이라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전국으로 묶어놓고 투기과열지구라고 또 일부 묶어놨다 전국 묶어놓고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서 전국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사실 이 단어를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뭘 조정한다는 거야? 그죠? 한번 가봅시다. 투기지역이라고 하면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포인트하고 급상승하는 이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30%. 야,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있어 보이잖아. 물가 상승률 나왔어.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 대충 얘기해 보면 알겠죠. 경제 용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의 가격이 1년에 항상 규정적으로 있는데 라면과 쌀과 여러 가지 기준되어지는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가에서 상승률이 30% 정도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시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뒤까지 들어가면 영상 못 찍어. 그냥 있어요.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요 기준을 두고 이제 기획부 장관이 정합니다. 아 여기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투기 지역에서는 야 여기서 거래하려면 이런 신고해야 되고 이런 규제 따라야 되고 대출도 이거 이상 못 받아. 아 그렇게 알아. 아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국가 진짜 딱 이겁니다. 그 홍씨 아저씨 있잖아요. 자주 나오신 분 머리 벗겨지신 분. 응? 기획총리에서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게 배우셔서 그 자리에 가셨겠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네, 그리고 급락하거나 급등한 우려 지역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투기 과열지구하고 투기 지역하고 뭐가 다르냐? 글자가 6개야. 자, 이게 과열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도 뭘 기준으로 뜨냐면 사실 주택의 상승률입니다. 아까는 물가 상승률이었었잖아요. 여긴 주택의 상승률까지 같이 포함해. 야, 그러면 하나로 하지 왜 2개로 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2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거를 우려했대. 그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걸 우려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도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나 그 투기 지역이나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요 계속 규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또 풀립니다. 막 카드 거래를 묶어놨더니 막 규제가 풀리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부산에도 한번 투기과열지구 풀었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확 올라가니까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또 이렇게 했거든요. 주먹구기식으로. 자, 이렇게 현재는 이런 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막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범위가 뭐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야, 이거 진짜 웃기죠? 야, 니들 잘 봐. 아, 여기도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이미 투기 과열이 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근데 여기 투기 과열 지구가 막 뜨거울 것 같으니까 옆으로 번질 것 같아. 야, 이 산불 여기 번질 것 같은데, 그죠? 다 번질 것 같은데 이상한데? 야,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돼? 아, 주택 상승률하고 다 짬뽕해. 그냥 물가 상승률 2배, 청약 경쟁률, 뭐 프로테지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진짜 전국 다 하면 된 걸 왜 비조정 대상 지역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국 다 하지. 사람 안 사는 데는 비조정해도 되나? 그렇죠. 이게 지금 읍 같은 데 있잖아요. 읍 그러니까. 같은 데 사람 없는 그 데까지 사람이 하면은 없잖아. 거기는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내 땅 좀 사줘 이래도 안 사잖아. 조정되면 땅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예, 않을까요?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지역에 부동산까지 묶인다면은 그런 데 혹시 그분들은 만 원짜리 어떻게 땅이 팔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데 만 원짜리 아, 땅이 그래요? 있어요. 혹시 대출 나옵니까? 대출은 조금 나옵니까? 힘들죠. 똑같습니까? 안 나와요. 아, 네. 대출 안 나온 땅 있어요. 여러분들 대출 안 나온 땅이 있고요. 대출 못 받는 주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다주택자이거나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5억 이상 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한 13억 이상 되면 대출 안 나옵니다. 40% 나오면 땡겨 쓸 수 있으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부모님 좀 땡깡 부리지 마세요. 안 나와 대출 받으려면 돈 다 받아. 대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돈 받으면요. 증여세 내야 돼요. 증여세 세금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요. 차근차근 하나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모으면 그 모으는 목적을 나는 부동산을 하겠다. 그 부동산 해야 된다.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이 조금 뭐 떨어지고 다시 다 팔고 전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 전세는 절대 비춥니다. 기왕 전세 살 것 같으면 그냥 내 집에서 사세요. 대출을 끼고. 여하튼 얼마 좀 땡겨줘 그런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얼마 땡겨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얼마 땡겨줄 수 있는데 얘기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그 영상이 유익하지 않았고 어려웠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봐주시면 여러분들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맨날 알바만 하다가 갑자기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룸 하나 경매 낙찰받고 딱 했더니 월세 맞춰졌는데 은행 이자 내고도 한 달에 4,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용돈 받는 것도 아니고 줍니다, 월세 세입자가. 이런 거를 너무 재미붙어가지고 세네 개씩 하면 20대 월 300 이상씩 받는 사람들, 그냥 자기 부수입으로 월 300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절대 그 돈 안 씁니다. 그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또 부동산 사고 모아서 또 부동산 삽니다. 부동산 사면 300이 400되고 400이 500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시란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제활동에서 그것만큼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주식은 맨날 오랐다 내려왔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해야 되지만 부동산은 월세 받는 거 있으면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쉽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사회를 본 경매당 뉴스의 안주루 멘토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